정기, 이론과 음양오행 체질의 구성 원리와 변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 오행, 체질을 띈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의 몸은요, 정과 기와 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음양중 이론하고 합쳐지는 거고 정기, 이론과 합쳐지는 건데, 사람마다 인제 그 옛날에 과거에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인제 공감할 만하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단톡방에 그 뭐지? 인제 고조선 유물 뭐 이렇게 중국에서 발굴된 거 이런 거 알려 드렸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 유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덮어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라 민족의 역사가 아닌 유물들이 본인의 나라에 있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훨씬 더 길게 해 주는 거고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건데, 제가 인제 그런 그 얘기들을 왜 하냐면, 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나 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늘 쏘았던 용어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나 기본 베이스 문화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오히려.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기 하나만 이해하는데도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기껏해야 인제 고스트, 영혼과 육체 정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동양의학이나 동양 사상에서는 이걸 훨씬 더 심도 있게 다뤄 놨어요. 그래서 음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E MC 제곱, 에너지는 뭐죠? 질량과 속도에 비례해 가지고 곱하기로 되어 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죠, 대표적인. 근데 이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서양에서 이해하는 방법하고 동양에서 이해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형상으로 보이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그것들은 질량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분자 뭐 이런 그 핵 간의 에너지 교류에 의한 속도, 이걸로 밀도가 결정되고 부피가 결정되고, 그리고 그걸 형상으로 보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우주의 궤도나 아니 우주선의 궤도나 이런 것을 찾아내는 데 이 이론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물질은 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기라는 것이 굳이 얘기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나 그 에너지의 양이나 그 에너지의 속도나 그 움직이는 속도, 그 밀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아니면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조차도 사실은 에너지로 꽉 차 있고, 무언가 어떤 물질로 꽉 차 있고, 그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인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과거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쉬운 문화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음 이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공부를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 사상,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하늘과 땅,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사람은 중인데, 이것들조차도 결국은 또 나뉘어져요. 음양중은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절대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도 차가운 기운이 있고 뜨거운 기운이 있고, 땅의 기운도 차가운 기운이 있고 뜨거운 기운이 있고, 그저 미직지근한 기운도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성인 사람이 있고 냉성인 사람이 있고 그냥 온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되어 있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중간에 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음.
천지인은 어떻게 사람 몸에서 기가 발현이 되는가의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일단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기나 후로 볼 수가 있는데 기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온난한 기후, 건조한 기후, 냉한 기후 이런 기.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땅으로 내려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후가 결국은 땅의 형상과 방위를 나타내게 돼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갑자기 우리가 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데서 눈을 딱 떴어. 자던 데가 아니에요. 잠들었다 깼는데 갑자기 이상한 공간에 이상한 시대에 와 있는 거야. 언제 여기 지금이 언젠지도 모르겠고 어떤 공간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딱 눈을 떴어요. 그러면 뭐가 느껴질까요? 온도, 빛이 있는지 없는지,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는 지물이 뭔지 그런 게 느껴지겠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광야 같은 데서 갑자기 눈을 딱 떴어. 여기가 어딘지 몰라. 내가 몇 살인지도 몰라. 뭐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건요. 기후예요. 일단 하늘의 기운. 이게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 아니면 냉한 건지 건조한 건지 습한 건지 뭐 이런 것들 기후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기후, 기미, 조짐, 징조, 느낌으로 감지를 하죠. 그런데 이 기운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된다고. 그래서 상을 나타내요. 건조한 지역이면 내 목도 타겠지만 바닥도 건조하겠죠. 툭툭한 지역이면 내 목도 찝찝하겠지만 바닥도 찝찝할 거예요. 주변도 다 젖어 있고. 그리고 하늘이 흐린지 파란지, 해가 얼마나 있는지, 낮인지 밤인지 이런 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상이라고 하고 이것은 증상, 증후, 현상, 감각으로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는 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는 지역은 사막처럼 바뀔 거예요. 어. 그리고 만약에 습한 기후가 계속되는 지역이면 이렇게 우기처럼 사바나 그런 지역으로 바뀔 거야. 아마 비가 계속 내리는 지역이라면.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의 변화가 있는 지역이라면 기후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적합한 식물과 동물이 자라겠죠. 그런 상을 띠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활력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동물도 섞이고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쯤 있구나 어떤 지역에 있구나를 감을 잡는 거죠. 우리가 바다를 딱 봤어요. 동해인지 서해인지 구분이 되세요? 바다를 좀 아는 사람이면 보고 있으면 구분이 되죠. 물색으로. 동해하고 서해는 물색이 달라요. 지형도 다르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워낙 차이가 나고 이쪽 뻘이 있는데 이쪽 뻘이 없고 깊이가 확 내려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산이에요. 동서남북이 구분이 되는 거. 북쪽인지 남쪽인지 구분이 돼요. 식생이 다르고 그리고 그 식생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기가 모여서 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상이 또 다시 유집이 되면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별하는 것은 형태지만 인지하고 감지하는 것이 기후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은 기후가 모여서 현상이 되고 그 현상들이 모여서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자연의 기운을 받아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고 동물도 만들어지는 거고 식물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연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천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계는 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자연은 항상 변하거든요. 사람의 모습도 늘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였던 기운이 남아서 형상을 이룬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인체 내에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기운이 땅에 모여서 그리고 그것이 다시 형을 만든다고 그랬죠. 하늘의 기운이 모여서 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형으로 바뀐다. 그러면 사람이 기라고 하는 에너지의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혈이라고 하는 물질, 액상의 물질의 상태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다시 육체라고 하는 형태, 고체의 형태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정말 유전자와 유전자가 만나서 형성이 되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피를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피가 불려들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의 피가 태아한테 가서 그리고 점점 그것이 먹고 자라가지고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커져서 볼 수 있는 아기가 되죠. 우리가 정자고 난자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 봐야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모여서 형체가 되고 아기가 돼서 태어나고 결국은 먹고 자라고 먹고 자라고 먹고 자라고 해서 지금의 모습을 이뤘죠. 그런 것처럼 인체 내에서도 이런 기라든지 상이 모여서 결국은 형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고장났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치유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서 이 양초라고 하는 것은요. 양초를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양초라고 하는 하얀 초가 있어요. 하얀 초가. 이것은 물질인 거야. 고체 상태죠. 그런데 얘가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액체가 돼. 액체. 그죠?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액체가 돼요. 그러면 걔가 타면서 어떻게 돼요? 빛과 열을 내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형이 있는데 그걸 상으로 바뀌고 다시 기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럼 결국은 기가 있고 그거 모여서 상이 되고 다시 형태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역으로 본 거랑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양초의 형태에 넋이라고 하는 심지가 심어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당기면 온기와 빛을 가지고 있는 기와 신이 형성이 돼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고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 정기신 이론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우리가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얘기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 기억, 평가 등 이제 복합적인 지식과 의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코파이는 정입니다. 뭐 이런 거.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 혹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돌보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황제내경에서는 이 정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몸을 구성하는 선천적인 생식지정, 신장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후천적인 수곡지정, 비상의 기운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들이 모여서 되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거예요. 몸을 구성하는 선천적인 물질. 그래서 생식지정은 번식하는 능력, 그 다음에 수곡지정은 먹어서 생기를 유지하는,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이 에너지 근본이 되는 물질을 황제내경에서는 정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명의 근본이 되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곡기하고 원기를 얘기했어요. 황제내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같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뭘로 정의할 수 있냐면 인간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물질로서 생식 본질과 생명 유지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 본질은 원기라고 얘기하면서 골수나 정액같이 번식하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골수에서 왜 혈액을 만들잖아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 본질, 그 다음에 생명 유지 본질, 곡기, 먹어서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결국은 영양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결합체가 바로 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눈으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것은 결국은 이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기심 이론에서의 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기라고 하는 것이 활동하는 힘, 에너지, 전기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숨 쉴 때 나오는 기운. 전기 에너지라고 왜 꼭 굳이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기계가 있어요. 전기를 꽂아야 작동을 하죠. 사람의 몸도 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전기가 들어와야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 기운이 없으면, 기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고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과 바로 죽은 직후를 재면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 10몇 그램?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기운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질량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거를 밝히려고 하는 그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숨 쉴 때 나오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육신은 그대로 보이죠. 보존이 됐지만 이분은 기는 없어졌어요. 서양에서는 영혼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는 결국은 뭔가 활동하고 작동하고 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 유지에 관한 생명 유지 본질이라고 하는 정의 기를 만나서 태워져야지만 에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만나서 태워져야지만 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부 조직의 활동 능력, 장부의 경맥과 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음기와 양기가 조화를 이룬 상태의 힘으로 기가 먼저 가고 혈이 따라서 움직인대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 같은 데 써져 있어요. 기가 먼저 가고 혈이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동의보감에 생명활동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로 기가 통하면 정이 생기고 정이 생겨야 혈이 순환하고 그래야지 몸이 따뜻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활동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라 그랬어요. 결국은 기가 먼저 가고 거기에서 정이 생기고 정이, 육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이 생겨야 혈이 순환한다. 이게 동의보감에서는 아까 순서랑 좀 달라요. 혈이 먼저 생기고 정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정이 생기고 혈이 순환한다. 이거 이제 성인의 경우 자라는 아이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의 생명활동 근본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혈이 결국은 순환해야지 몸이 따뜻하고 유지가 되고 육체를 활동할 수 있게 공기와 공기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호흡과 영양분이 만나 근육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기 에너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활동할 수 있게 공기하고 공기가 만나. 그래서 이게 산화돼서 에너지로 변화되는 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산소, 호흡에서 들어오는 산소, 그 다음에 영양분에서 들어오는 탄소, 질소, 또 산소도 또 있죠. 그래서 이 탄소나 질소 이런 것들이 만나 우리가 CHO잖아요. 주로 CHON. 그래서 호흡에서 들어오는 CO2, O2 이런 것들 하고 결합해서 만나서 결국은 변화돼야지 근육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이 근육의 힘은 전기 에너지와 같은 원리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그럼 기가 있다 없다. 기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풍에 걸린 환자는요. 말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그 기운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우리가 이게 사람이 팍 쓰러졌다 그러잖아요. 의식불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의식은 있는데 그거 다 듣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움직일 기운이 없는 거야. 그런데 식물인간은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내가 말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굉장히 크게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막 뼈가 다 부러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아니면 이제 피가 다 빠졌다든가 이러면 진짜 사람이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정이 손상된 거지. 기가 손상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풍이 따고 왔어. 그래서 신경계가 다 마비가 됐죠. 뇌가 마비가 됐으니까 그런 사람은
몸이 멀쩡한데도 움직이질 못해요. 말도 못하고. 그 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식물인간은 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없다는 게. 그래서 이제 영혼이 벌써 빠져나가 버렸거나 아니면 뇌가 거의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거니까 육신만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혈도 돌아요. 피도 도는데 기도 돌고 하는데 신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신 이론에서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전적 의미로는 대상 환경에 따라 마음의 저절로 생기며 심신을 아우러 이르는 말이죠. 후천적으로 변화하는 마음 상태와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네, 찾아보면 감정과 사고의 중심인 정신으로 뇌 작용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활동과 온몸의 생명 현상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감정과 사고체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황대내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신 이론에서 신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으로 활동력과 생명력의 혼합작용이다. 그럼 아까 왜 정은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황대내경에서는. 그런데 서양에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이 정신차려의 정을 의식의 이제 복합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그 뇌작용, 사고의 능력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정기신 이론에서 정은 물질적인 거고 신은 이렇게 사고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황대내경에서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으로 활동력과 생명력의 혼합작용을 신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해보면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육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신활동. 그러니까 뭔가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신활동. 이것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차가 와요. 막 달려와. 오면 칠 것 같아. 근데 막 핸드폰을 본다든가 아니면 너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고 정신이 댕이 나갔어요. 그래서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뭐 큰 이혼하고 아니 이별하고 막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 멍하고 찾길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꼭 뛰쳐가서 이렇게 탁 이렇게 피하고 지가 대신 다치는 사람 있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차가 오는데 정신이 빠져서 오는 줄 몰라 이 사람. 그래서 꼭 칠 것 같으니까 아 비켜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 가지고 그 사람 구하고 대신 다치고 이런 일들이 많 그런 그 설정이 많은데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 빠져 있는 거죠.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누가 봐도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신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신이 없어 약해졌어. 그러면 피할 기운이 없어. 내가 넘어지는데 이거를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잡을 기운이 없어. 어르신들. 그냥 툭 넘어졌는데 툭 부러지고 이런 것들.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신기가 없다. 그리고 정신이 빠진 게 아니고 자기가 인제 그 죽기로 각오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그 다리 난간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차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피할 마음이 없어. '아 나 이대로 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신의 작용과 신이 약해진 거고 신이 나간 거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신 이론에서의 정과 기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좀 더 정신적인 거고 기는 에너지적인 거고 정은 물질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이 문제가 생기면 물질을 치료해요. 기가 문제가 생기면 기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돌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신이 문제가 생기면요. 말하자면 마음이 고장 나는 거야. 아니면 사고가 고장 나거나. 그런 것들은 공부하고 명상하고 수련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나한테 나타난 증상이나 가족한테 있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갈 건가. 결국은 변화. 원리를 이해했다면 변화를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배워볼게요. 사람이 병드는 이유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자살, 타살, 천지살. 자살은 자기가 스스로 죽이는 거, 자신을. 타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침해하는 거. 천지살은 하늘과 땅이 나를 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자살, 타살, 천지살. 음. 자살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 이거 본인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 생각을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인 줄 알면서 계속 그 습관을 하는 거죠. 담배를 핀다던가 뭐 매일 술을 마신다던가 이거 몸에 안 좋은지 알면서 계속 먹는다던가 뭐 습관을 못 고치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몸에 병을 만드는지 아는데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피하려면 자기가 인지가 되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음. 그래서 스스로를 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음양 오행 이론을 배우면 어떻게 하면 자살하지 않는지를 배울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자살하지 않는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음양 오행 이론이. 그리고 타살. 다른 사람이 나를 침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일단은 나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권하는 사람이나 모임을 피해야 돼요. 내가 디톡스를 해야 돼. 근데 계속 마셔 뭐 술 권한다거나 먹어 막 계속 고기를 권한다거나 먹자 닥치면 한 젓가락 먹을래? 라면 맨날 밤마다 끓여가지고 나는 금지식인데 옆에서 계속 권한다면 그 자리를 떠야 되겠죠. 그 아들이 끓이는 라면 한 젓가락이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맨날 디톡스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덩치가 자꾸 어마어마해지거든요.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아들이 30년째 공부만 하고 있어요. 30년 넘었어요. 공부만 하고 있어요. 취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본인한테 영향을 주더라고요. 자식이지만 타살이에요. 스스로 고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을 피해야 돼요. 계속 지적질만 하고 안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다. 먼저 좋은 얘기를 하래요. 어떤 하나의 팁인데 먼저 좋은 얘기를 하고 아주 사소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요청하래요. 너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진짜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먼저 좋은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는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도움을 요청을 하래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줬잖아요. 그게 한 두어 번 반복되면 내가 도와준 사람이잖아. 그래서 갑자기 친밀감이 생기면서 친하다고 생각을 한대. 그때부터는 좋은 관계로 바뀐다. 그런 책을 봤어요. 그래서 먼저 좋은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모여 있어도 자신의 체질에 맞게 먹고 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따뜻한 물이 좋아.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타주려고 그래. 그러면 저는 핫으로 먹을게요. 이렇게 자신의 체질에 맞게 먹고 생활해야 됩니다. 무조건 똑같이 먹고 이렇게 요즘은 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또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모여 있어도 자신의 체질에 맞게 우리 반찬 이렇게 쭉 나오잖아.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어. 뭐 이러면 그냥 심심한 거 골라서 먹거나 물에 씻어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살을 피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침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용서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병. 그래서 나한테 서운한 말을 했던 사람이나 나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나 돈 떼먹고 간 친구나 나를 핍박하는 가족조차도 용서해야지만 스스로 침해를 받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고요. 천지살의 기인한, 그러니까 천지살에서 오는 병의 순서는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쭉 오는데 그걸 피하려면 역순으로 몰아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후나 현상이 내 몸에 병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 걸리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 기운에 우리가 닿고 냉기에 노출되면 감기가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곧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냉병의 일종으로 봐요. 아니면 여름에 이제 너무 열사병, 더위 먹는 것들 같은 거, 너무 건조해서 오는 발질 건조증, 뭐 습기에서 오는 비습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나 지형 같은 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사람의 몸에 병을 줄 수 있는데 병이 어떤 순서로 오냐면 처음에는 피부에 오싹한 소름과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낙맥이라고 하는 모세혈관 같은 맥이에요. 여기에서 육기가, 그러니까 풍한서습조한, 풍화서습조한 이 6가지 기운이 몸으로 침투해서요. 살이 아프고 통증이 발생. 그리고 경맥을 따라 오한이나 추위. 그래서 어떤 경맥을 따라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방광경락을 따라 들어왔으면 등줄기를 따라서 선을 하면서 허리가 아파요. 골반이 아프거나 간경락을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럼 옆구리가 아프거나 고관절이 아파요. 심장 경락을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뻐근하거나 여기 어깨 상완통이 생겨요. 왼쪽 발톱 통증. 폐를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한이 목덜미 주변으로 나면서 어깨가 되게 시리고요. 손이 시리고 하완이 시려요. 여기 아래쪽. 그러니까 이 경맥을 따라서 오한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들어오면 수혈을 따라 관절이나 허리 등에 통증이 생겨요. 이 경맥에는 수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게 만나는 자리, 지나가면서 손끝, 발끝에서 이렇게 만나서 지나가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따라서 관절이나 허리 등 같은데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모이는 자리나 교차되는 자리 이런 데서는 통증이 더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축맥을 따라 온몸이 무겁고 아파요. 그래서 이 축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흐르는 맥 같은 건데 이걸 따라서 몸이 앞쪽이 무겁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그때 드디어 배가 아파. 그래서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하거나 배가 너무 아프고 유동기 적치가 생긴다고 해서 뱃속에 보면 딱딱한 게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혈액이나 아니면 체액 같은 것들이 순환이 안 되면서 장기랑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이런 적치가 생기죠. 그래서 천지살은 이렇게 사람 몸에서 침투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피부에서부터 낙맥, 경맥, 수혈, 축맥, 위장까지, 소화기 계통까지 쭉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걸 물리치고 싶으면요. 역순으로 위장부터 저 위에서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장부터 역순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를 먼저 따뜻하게 하고 축맥을 따뜻하게 하니까 몸을 앞쪽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몸의 앞쪽을 따뜻하게 데펴주고 그 다음에 허리나 등을 자꾸 몸을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풀어주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몸을 감싸고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데 있고 따뜻한 걸 먹고 살이 아프지 않도록 마사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운동을 하고 피부에 오싹한 소름과 통증이 없도록 온도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고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이런 순서로 병을 고치면 된다. 아니면 병을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오거나 아니면 땅의 기운이 사람으로 오거나 뭐 해서 사람이 치매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디만 침 병이 났는지 알려 그러면 지금 이게 피부에 아픈 건지 아니면 낙맥이 아픈 건지 경맥을 따라서 오한이 나서 통증이 생기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병의 깊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지금 냉기나 한기나 화기가 들어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몰아내면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 2, 3단계 정도 피부 낙맥, 경맥까지 왔다. 그러면 경맥에 따라서 침을 놓고 낙맥에 따라서 문질러주고 이렇게 문질러주면 낙맥이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피부 따뜻하게 뭐 온열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병을 몰아내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마음의 병을 만들잖아요. 마음의 병은 어떻게 고치나. 첫 번째가 먼저 좋은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우선 그대로 듣고 그리고 좋은 얘기를 따라하라.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듣고 따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 나는 좋아질 거야. 따라해봐. 나는 좋아질 거야. 나는 기분이 좋아. 듣고 나는 기분이 좋아. 따라. 이런 식으로 먼저 좋은 얘기를 되뇌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왜 옛날에 사람이 큰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기 좋은 데로 가. 물 좋은 데로 가. 큰 병이 나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공기 좋은 데 가서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살면 병이 고쳐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육신의 병도 그런데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공기, 좋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안 좋은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갑자기 탁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막히잖아. 숨을 잘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호흡을 마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늘하면서 좋은 공기가 있는 데 가면 사람이 가슴이 쫙 열리는 것 같죠. 그리고 좋은 것까지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갇혀가지고 힘들게 이제 생활만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뭐 TV 채널 펴놓고 아니면 유튜브 보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힐링하죠. 이게 이제 사람이 계속 자기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직접 저기에 가지 못하지만 저기에 가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좋은 것을 보려고.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채널 같은 게 있는데 대부분 저는 이제 뭐 야외 활동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백패킹 한다든지 캠핑 한다든지 산행한다든지 TV 프로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는 정글의 법칙 그런 거거든요. 자연에 대한 욕구가 제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예능 같은 거 막 연예인들 나가고 막 웃고 떠들고 막 장난치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글의 법칙 같은 거 좋아해요. 자연 뭐 세계 여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면 돼요. 그게 좋은 것이라면. 음. 그리고 좋은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강연을 듣는다던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던가 혹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던가 새소리 뭐 이런 물소리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거죠. 받았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잊혀져서 사라지고 그리고 용서가 되게 이렇게 좋은 얘기, 좋은 공기, 좋은 걸 보고 듣고 이렇게 접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잘 안 된다면요. 글을 써서 수양을 하면서 미소를 지으래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 좋다. 일기는요.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랬으니까 뭘 하지 말아야지 뭘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더 많다. 반성하는 글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일기는 투두리스트가 아니고 not 투두리스트.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어떤 마음을 갖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병을 고치는데 되게 좋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글을 써서 수양을 하는, 일기를 써서 수양을 하는. 그게 요즘은 그냥 꼭 손으로 쓰지 않아도 돼요. 인터넷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뭔가 활자로 남기는 거죠. 내 마음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마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잘 안 되겠다면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요. 내가 잘 안 움직여진다면 좋은 곳을 데려가는 사람을 만나는 돼요. 그리고 좋은 강연을 찾아서 듣거나 좋은 강연을 계속 보내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벗어나고 스트레스도 내려놓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혼자 있잖아요. 김창옥 교수가 강연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유튜브에. 혼자 있지 말고 홀로 서세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홀로 설 때, 본연이 혼자 설 수 있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진정한 나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마음에 상처가 받았다면, 스크래치를 받았다면 이런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곧 벗어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면에 계속 가라앉히고 담겨 놓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마음의 병든 사람을 치유를 해봤는데 생명이 거의 안 남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그 당시에는 젊었죠. 지금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데 거의 1년 동안 매일 1시간 반씩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에 갖고 있는 그 분노와 억울의 감정을요, 계속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내가 심장병이 오겠더라고. 그래서 막 커피를 생으로 씹어 먹고, 그때부터 커피 매니아가 된 것 같아요. 심장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더니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했었는데, 그 사람의 안 좋은 감정이 쌓아놓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털으라고. 근데 이제 데미지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마음의 병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주시면 도움이 정말 되는데, 내가 침해받지 않을 만큼 스스로 자기 수양을 해가면서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의 5단계, 우리가 자살을 피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하고 있던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찹찹찹 되지 않아요. 결정한 데는 1분이면 된다 그러는데 내 행동을 수정하는데 1분 가지고 되질 않아요. 계속 고민하잖아요. 저한테 이제 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치료받아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웬만큼 질병에서 벗어나면 지금이라도 일주일에 3번 운동하시면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에 5일 운동하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그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한 2년 걸리더라고요. 그 운동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순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 장부 조절을 내가 몸이 좋아지면 저절로 먹는 거, 마시는 거, 호흡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장부의 기운이 조절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기운을 대신 받아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몸을 변화시키고 내 정신을 변화시키고 건강을 회복하는 게 변화의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예비 전 단계예요. 이 전 단계는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너 지금 아파지기 시작했어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요, 남의 일로 생각해요. 그리고 진지하게 연구하거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왜 흔히 담배 끊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담배를 펴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담배 끊어야 된다고 와이프가 맨날 잔소리를 해요. 그래도 남의 일로 생각해요. 담배 끊으면 좋지. 진지하게 생각 안 해. 자기는 계속 피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진짜 안 좋다고 어떤 느낌이 왔어. 너무 피곤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냄새도 너무 계속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담배 한번 끊어볼까? 달라져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생각을 쭉 하다가 어떤 계기가 딱 왔어. 그래, 1월 1일이야. 1월 1일. 아니면 이제 뭐 몇 살짜리 딸이 아까 담배 나서 뽀뽀하기 싫어, 담배 냄새 나. 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이씨, 담배를 내가 끊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봤어요. 작심삼일이 못 넘어요. 3일을 못 넘어가고 다시 피는. 이 준비 단계죠. 어쨌든 끊으려고 행동으로 시도를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행동 단계로 넘어가면 이걸 고치려고 하죠. 마트에서는 금연 패드를 사.
전자담배로 바꿔볼까? 이러면서 전자담배로 바뀌. 근데 이렇게 행동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요. 꼭 주변 사람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칭찬해주고 계속 기운을 북돋아주고 아니면 도움을 주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디톡스에 들어갔다 그러면 계속 이제 북돋아주는 거죠.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서 이상한 거 먹으면서 너도 먹을래? 먹고 싶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협조가 필요한 단계가 이 행동 단계. 그리고 지속 단계에서 드디어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거를 6개월 이상 지속을 한다면 지속 단계가 결국은 그 사람의 몸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치유는요. 6개월 이상은 지속할 필요가 있어요. 3개월 집중하고 6개월 이상 지속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고 나쁨의 분별 능력이 내 몸에서 생겨요. 그러면 그 습관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관리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저는 3개월 집중하라, 3개월 집중, 100일 집중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유지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강도를 세게 했다가 낮춰가면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음양오행 체질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이 정기신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 정기신이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사람의 몸을 만드는데 이들을 볼 때 우리가 체질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났는지 찾으려고 하죠. 내 몸도 진단하고 다른 사람도 진단하고. 유의사항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얼굴을 기준으로 봐요. 얼굴 기준으로 평을 볼 때 이목구비, 손모양은 그 이후에 고려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더 공부를 할 거예요. 기본만 그래서 얼굴을 기준으로 보고 멀리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가까이서 보면 눈, 코, 입이 더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형상을 틀을 보는 게 더 좋고요. 대머리가 되기 전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형을 했다면 성형 전 얼굴로 생각해요. 어렸을 때 사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체질은 생으로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만약 목과 토가 있다면 이 사람 체질에 목 기운이 강하고 토 기운이 강하다면 목화 토형이라. 만약 화 기운이 있고 토 기운이 있고 금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뭐 화토 금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거나 세 가지가 있거나 없는 거가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목만 있고 토가 있고 화는 없어. 근데 목화 토형이라고 얘기하지만 화는 되게 약한 체질이에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울 때 알려드릴게요. 큰 장부와 작은 장부를 구분을 해서요. 실한 장부와 허한 장부를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형이면 간이 커요. 그런데 간이 나빠질 수는 있어요. 허약해질 수는 있다고. 크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천적으로 크고 작은지 후천적으로 허하고 실한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병은 극으로 찾아야 되고요. 음식은 상모와 생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 상모와 상모로 처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병이 극으로 나타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병은 극으로 나타난다. 체질에 따라서 토형이다 그러면 신장이 약해진다. 혹은 간이 허약하다. 병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죠. 음식은 상모가 되는 거. 토형이다 그러면 신맛을 많이 먹어서 토를 제어해 주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상모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처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극이라든지 상생의 원리라든지 음양 체질 구분.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음체질과 양체질 구분은 다음 체질 구분할 때 더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냥 화면만 잠깐 보여주면 음체질은요. 음은 내려오는 하강하는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체가 발달된 사람. 그리고 차, 냉해. 본인은 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만져보면 피부가 차요. 그리고 습기가 많아. 땀이 잘 발생하고 하체가 발달하고 더운 음식과 따뜻한 곳을 좋아해야 되는데 찬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횡격막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횡격막을 기준으로 하체가 발달돼서 하복부부터 다리, 허벅지 두꺼운 사람들이 음체질이에요.
양 체질은요? 양기는 올라가죠. 확산되죠. 그래서 어깨가 더 넓고요. 이마가 더 넓고 턱은 좁고 어깨가 넓고 허리는 가늘고 요런 사람들이 양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음양 오행 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질과 양 체질을 먼저 구분하고 그다음에 오행 체질을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막을 기준으로 상체가 발달됐고 가슴이 크고 두껍고 얼굴도 이마가 크고 턱은 가늘고 그리고 시원한 거 좋아하고 서늘한 거 좋아하고 계속 덥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만약에 양체질인데 추위를 타. 그럼 뭔가 고장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체질인데 뜨거운 거를 싫어하고 차가운 거 서늘하게 좋아해. 그럼 점점 더 음이 망가지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음양을 구분하고 앞으로 오행을 구분해가지고 체질에 맞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기운에 대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오행의 기운들이 결국은 얼굴 형상을 만들고 체형을 만들고 이목구비를 만들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변화를 시킨 거야. 체질로 이렇게 사람 몸이 바뀔 수 있어요. 얼굴 형상이나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섭생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오상육부의 기운이 달라지면서 간,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기운이 바뀌고 그것을 조절하는 조절 능력도 달라지면서 사람의 병들고 병이 치유되고 하는 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피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협생으로 인한 자살을 피하는 원칙. 늘 제가 항상 흉내다 넣어요. 이거 기억하시라고 계속 흉내 넣는 거거든요. 병증에 맞게, 체질에 맞게, 계절에 맞게 영양은 높이고 칼로리는 낮추고요. 즐겁게 먹으면 날씬하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날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스 코리아 뽑는 날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체질과 체형에 맞는 날씬함이에요. 건강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